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논문 찾는 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그 백인제 기념 도서관으로 접속하셔서 국내 논문과 국외 논문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또한 다른 방법은 그 의학 도서관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뭐 쭉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의학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요걸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의학 도서관으로 들어가집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의학 도서관은 이제 의료원 소속이시거나 아니면 의대 소속이신 분들, 그러니까 부산 캠퍼스에 있는 의대 소속 분들만 가능합니다. 또한 지금 백병원이 5개 백병원이 있잖아요. 이 5개 백병원의 부속 병원에 계신 분들, 여기 지금 보시면 전자자료에 한해서 부속 백병원 4개 도서실과 통합 검색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부속 백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까지는 이 의학도서관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본교에 계신 분들은 이 로그인 아이디가 따로 없으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인제대학교 의학도서관은 의학도서관 아이디가 있으셔야 되고요. 그 아이디는 본교에서 발급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의대에서 발급을 하니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백인제 기념 도서관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백인제 기념 도서관에 위에 한번 구성을 좀 살펴보실 텐데요. 보시면 위에 상단에 보시면 자료 검색, 전자자료, 이용자 서비스, 도서관 안내, 마이 라이브러리 등등이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제일 먼저 로그인을 해 주셔야겠죠. 자, 여기 로그인 누르시고요. 네, 로그인을 암호를 다시 누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제가 지금 비밀번호를 잊어서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지금 이제 비밀번호를 로그인해서 들어오시면, 자, 위에 이제 여기 로그인 부분이 로그아웃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알려드릴 건 이제 위에 이 상단의 게시판 기능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그 오프라인의 도서관을 이용하실 거면 여기 통합 검색부터 단행본, 멀티미디어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학위 논문 이와 같은 것들은 학교에 소장된 이제 그 책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측에 보시면 전자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논문을나 이제 참고 문헌을 검색할 때에는 이 전자자료로 되어 있는 요 항목을 주로 이용하시게 됩니다. 자, 이 지금 전자자료라는 항목은 크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전자저널입니다. 자,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전자저널을 누르시면 지금 보시다시피 전자저널, 그러니까 논문에 관련된 것들은 다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상단에 보시면 좌측에 위에 국외학술 DB가 있고 국내 학술 DB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학술 DB는요, 외국 논문들, 해외 저명 저널들을 검색할 때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내 학술 DB는 우리나라 저널을 사용할 때 사용이 됩니다. DB라는 것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포털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검색어를 통해서 뭐 뉴스나 아니면 자료를 검색하실 때 여러분들은 뭐 네이버라든지 구글을 사용하시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에서 검색하는 자료랑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자료가 항상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네이버에는 있는 검색이 되는데 구글에선 검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이처럼 논문 같은 경우도 데이터베이스에 따라서 그 저널을 구독하고 있는 저널도 있고요. 그러니까 즉 소장하고 있는 저널도 있고요. 어떤 데이터베이스는 소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제목의 논문을 검색할 때에는 뭐 다 찾아보셔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만약에 키워드만 갖고 어떤 뭐 자료를 검색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 이 데이터베이스 여러 개를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양한 논문들을 탐색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국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학술 DB는 크게 보시면 6종이 있고요.
여섯 종 정도면 어느 대학 도서관 가셔도 여섯 종 정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직 학술 그 아카이브는 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적어서 이 네 가지 정도가 대부분 지금 대학들에서 구독하는 데이터베이스고요. 이거 외에 뭐 들어간다면 리스4유라고 있습니다. 리스4유는 주로 이제 학위 논문 같은 것들 검색할 때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리스4유는 어차피 무료라서 여기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 요 도서관에서는 지금 유료로 지금 구독한 요 네 가지를 구독하고 있는 거죠. 이거 외에 이제 국회 도서관 자료 정도 무료가 있겠네요. 자, 보시면 제일 먼저 DBP와 그 다음에 학지사에서 이제 교보문고 학지사에서 통합이 됐습니다. 이 구독하는 데이터베이스인 학지사 스칼라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국학술정보에서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 키스, 우리 줄여서 KISS, 키스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회과학 데이터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잘 쓰지 않고요. 여기 1번, 2번, 3번 요 세 가지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각 저널 종류를 보시면요. 지금 누리미디어라고 하는 DBPR, 그러니까 누리미디어에서 제공하는 DBPR라고 하는 이 데이터베이스는요. 지금 이 저널이 970종이고요. 자, 그 다음에 교보문고 학지사에서 제공하는 스칼라라고 하는 요 데이터베이스는 786종, 그리고 한국학술정보는 1679종. 그러니까 사실 한국학술정보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를 다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 보시면 여러분은 잘 모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누리미디어나 교보문고 또는 학지사는 출판사예요. 그래서 지금 대형 출판사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저널은 이 세 개 데이터베이스에 다 업로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떤 저널은 특정 이제 출판사하고만 계약을 맺어서 이 특정 데이터베이스에서만 검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학지사라고 하는 요 교보문고 학지사라고 하는 이 스칼라에서만 검색이 되는 저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검색하실 때는 다 찾아보셔야 돼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자, 제가 잠시만요. 자, 여기서 제가 네이버 학술 정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 제목을 알고 있어요. 제목을 알고 계신데 그 논문을 찾으셔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예를 들면 치매 위험 요인이라고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 저널에 하나인 거고요. 자, 치매 위험 요인을 치면 예를 들면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요거 두 번째 거 한번 보실게요. 50대 이상 성인에서의 인지 기능과 치매 위험 요인이라는 저널을 이 논문을 제가 구독하고 싶다. 자, 밑에 보시면 인제대학교 의학도서관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왜냐하면 의학도서관으로 주로 이제 저는 로그인을 하다 보니까 제 거는 이제 디폴트, 그러니까 고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설정에서 바꾸시면 돼요. 자, 지금 이걸 보시면 이 임상노인의학회지는 KCI 후보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논문은 KCI 등재지가 있고 KCI 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재지가 그나마 우리나라 논문 중에서는 제일 좋은 거고요. 그 밑에 이제 KCI 등재는 안 돼 있지만 KCI의 후보 저널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요. 지금 보시면 네이버 학술정보 같은 경우에 원문을 무료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유료로 볼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대체로 지금 여기 의학연구정보센터라고 되어 있는 거는 무료로 볼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앱스트랙이라고 해서 또는 서머리라고 해서 그 논문에 대한 대체적인 요약만 볼 수 있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의학연구정보센터는 이게 충남대학교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요. 국가에서 물론 운영하는 거고요. 이거는 앱스트랙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풀 페이퍼, 그러니까 원문을 볼 수가 없어요. 국회 도서관은 원문은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국회 도서관은 이 PDF 파일로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운이 된다고 해도 그 뷰어로만 돼서요. 이거는 뭐 2주 정도 지나면 파일이 아예 닫혀버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좀 이 소장하면서 좀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면 결국은 유료 논문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걸 개인이 구매하시게 되면 비쌉니다.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이게 이제 제가 지금 학교에서 이걸 촬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지금 이 논문 한 편에 정가가 4,000원이고요.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 네이버로 들어가시면 3,000원으로 1,000원 깎아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과제나 이제 뭐 연구하시는데 논문 한 편에 4,000원의 돈을 투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도서관이 있는 거예요. 학교 도서관이 이것을 유료로 다 구매를 하고 있죠. 자, 제가 왜 이 페이지를 보여드렸냐면 지금 제가 특정 제목을 알고 있다면 지금 이 유료 원문이라고 되어 있는 요 체크해서 보시면 어느 데이터베이스에 이 논문이 구독할 수 있는지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운받을 수 있는지가요. 자, 이처럼 우리나라 지금 4종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만 4종의 데이터베이스 모두에서 이 논문을 제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임상노인의학회지는 지금 교보문고랑만 협약을 맺어 있어서 자, 이 교보문고 스칼라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만 다운이 가능합니다. 자, 실제 그런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제목을 복사하셔서요. 자, 요 스칼라, 예, 교보문고 스칼라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교보문고 스칼라가 자, 예, 지금 나오게 되죠. 그러면 요 검색어에 여러분 그 찾으셨던 논문을 짠 하고 누르시는 거예요. 자, 복사 붙여넣기 했더니 밑에 벌써 지금 이렇게 관련 검색어가 뜨죠.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짠. 자, 그러면 자, 지금 제가 도서관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짜예요. 여기 보시면 위에 상단에 잘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제대학교님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도서관에서 구독료를 냅니다. 하지만 이 구독료가 어마어마하죠. 몇억 원씩 해요. 자, 그래서 원문 보기를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원문 보기를 누르실 수도 있고 원문을 다운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논문을 지금 제가 다운을 받았고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임상노인의학회지고요. 자, 50대 이상 성인에서 인지기 등과 치매 위험 요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걸 다시 축소하셔갖고요. 자, 이게 지금 앱스트랙이에요. 아까 보셨던 그 제가 네이버 학술 정보에서 의학연구정보센터 있죠. 그건 요 앱스트랙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운도 가능하고요. 자, 보셨으니까요.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셔서요. 자, 이렇게 우리가 논문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선 검색 가능한가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우리 한국 논문을 볼 수 있는 4개의 우리 데이터베이스 중에서요. 제가 여기 DBPR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DBPR에 그러면 이 저널이 있냐? 짠. 예, 지금 밑에 관련 검색어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제가 검색해 볼게요. 자, 검색 결과 0건. 지금 여기서는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 제목을 알고 계시다면 제가 지금 알려드린 건 꿀팁입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학술 정보를 들어가셔서 자, 이 논문이 어느 지금 자료 제공처가 어디냐를 확인하고 치고 나셔서 네, 그 자료 제공처의 즉 그 DB로 가셔서 검색을 하시면 여러 번 이렇게 그럼 검색하는 그런 시간적인 부담을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제가 하나씩 눌러 보겠습니다. DBPR는 이렇고요. 자, 여러분들이 뭐 보시고 싶은 논문을 검색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메타버스라고 하면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메타버스를 치시면 네, 메타버스에 관련된 논문이 쭉 나오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보문고 스칼라는 아까 보셨지만 제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메타버스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메타버스를 치시면요. 예, 여기는 주로 이제 교육학이라든지 사회과학 쪽 저널을 많이 구독해요. 원래 학지사가 사회과학 쪽으로 좀 특화된 그런 데이터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내 저널에서는 제일 많은 이제 그 종의 저널을 구독하는 건 키스가 되겠습니다. 키스를 눌러보시면요. 짠,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마찬가지로 베타버스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108종의 저널이 검색이 됐고요. 주로 이쪽은 이제 사회과학도 많지만 공학 분야 쪽이 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국내 저널의 경우에는 어떤 학문 분야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가 갈려진 게 아니고요. 어떤 저널을 계약을 맺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 학술 정보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검색하시면 좀 더 편하게 검색 가능하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요 3종 정도만 보시면 여러분들 거의 모든 우리나라의 논문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못 찾겠다라고 하시면 또 다른 방법은요. 구글 스칼라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구글 스칼라 자체가 구글은 여러분들 외국 이 포털 사이트잖아요. 그래서 영어 논문은 그러니까 해외권 논문은 검색이 훨씬 잘 되고요. 한국어 논문은 사실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닙니다. 자, 한국어 논문만 보시겠다고 하면 여기 한국어 웹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클릭하시고요. 예, 뭐 메타버스라고 제가 한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메타버스라고 치시면요. 자, 굉장히 많은 논문이 이제 검색이 됩니다. 자, 단, 이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면, 이렇게 무료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자, 이 우측에, 이렇게 PDF 파일이라든지 풀 테스트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만 무료로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무료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자, 제가 여기 지금 눌러보겠습니다. 자, 얘를 눌러보시면, 지금 저는, 구글 스칼라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DBPR라고 하는 이 포털,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백인제 기념 도서관에 가셔서 DBPR로 들어가셔서 그 전어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알려드릴 거는 이제 국외학술 DB입니다. 사실 이제 국외학술 DB는 학부생 때는 별로 찾아보실 일이 많이 없고요. 이제 국외학술 DB는 보통은 이제 대학원생 이상에서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됩니다. 자, 국외학술 DB를 대해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눌러보시면, 근데 여기서부터 좀 차이가 나요.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 백인제 기념 도서관하고 이제 인제대학교 의학도서관하고 조금 차이점이 뭐냐 하면, 국내 학술 DB는 사실 몇 종 되지 않아서 이건 그냥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국외학술 DB입니다. 자, 국외학술 DB는 왜냐하면 우리나라보다 국외학술 DB가 훨씬 더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외국 같은 경우는 학문 분야별로 특화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구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시면 자, 여기 들어오셨죠?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요. 지금 현재 인제대학교에서는 15종의 구독학술 DB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또 의학도서관에서 추가로 이렇게 보시는 게 한 7종 정도 있고요. 자, 그 외에는 이제 대학 라이센스를 통해서 학술 DB. 자, 요거는 이제 학교가 이제 구독하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학교 기관이 등록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리스 포유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라는 게 사실은 이니셜이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검색 가능한 것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 온라인은요, 공짜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구독 저널들이 쭉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핵심은 유료로 구독하는 이 저널들이 될 텐데요. 자, 예를 들면 여기 주제 분야라고 되어 있죠. 예, 잘 보시면 예를 들면 네이처라고 하는, 네이처는 네이처 퍼블리싱 그룹이라고 해서요. 네이처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저널이기도 하지만 출판사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연과학이나 생명과학, 의학 분야 주제로 되어 있고 33종의 논문을 저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를 들면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프레스 같은 경우도 출판사 이름입니다. 보시면 여기도 135종이고 여기는 전 학문 분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외국 같은 경우는요, 학문 주제 분야에 따라서 주로 구독하는 저널이 다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위에 한번 보시죠. 예를 들면 iOS 프레스도 이제 주로 많은 SCI 저널을 출판하는 이 출판사인데요. 보시면 이거는 주제 분야가 공학이나 컴퓨터, 공학이나 컴퓨터 쪽이잖아요. 자, 이처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어느 분야에서 공부하시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데요. 대체로 이제 의학 쪽은요, 여기 보시면 엠베이스 굉장히 유명하죠. 엘스비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화학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미국 화학 협회 ACS라고 하죠. 굉장히 여기 또 유명한 저널들 많이 출판합니다. 셀프레스 이런 거 많이 보시면 되고요. 큰 데이터베이스는 3번 엠베이스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 14번 사이언스나 사이언스 다이렉트가 훨씬 더 논문이 많습니다. 2300여 종이죠. 그래서 사이언스 다이렉트. 그 다음에 펀메드라고 있습니다. 여기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미국 공공의학 도서관이거든요. 펀메드는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 도서관 같은 거예요. 근데 공공의학 도서관이니까 의료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여기 지금 펀메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저널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뭐 그 외에도 스코푸스, 예, 스코푸스라고 지금 이거는 인제대학교 같은 경우 스코푸스는 공식적으로 구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리스포일을 통해서 스코푸스를 확인은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 많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컴퓨터 쪽은요. 여기 제일 많이 보는 게 이거예요. IEEE, IEEE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줄여서 E가 3개이기 때문에 트리플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IEEE 익스플로러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누르시면 굉장히 많은 저널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방금 말씀드렸던 6번의 iOS 프레스 같은 경우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좀 달라요. 이게 구독하는 게 지금 이제 백인제 기념 도서관하고 의학 도서관하고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의학 도서관은 아무래도 의료 관련된 데이터베이스가 더 보강이 돼야겠죠. 왜냐하면 더 전문적으로 의료 쪽 저널들을 많이 보셔야 되는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이 리소스에 들어가시면요. 이 저널 DB 이게 지금 로그인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자, 제가 지금 로그인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네, 이 저널 DB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더 의학 쪽으로 더 훨씬 더 집중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 의학협회 AMA에서 제공하는 것도 있었고, 아까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BMJ, 이거 영국 의학협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저널이기도 하죠. 브리티시 메디스 저널이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저널이에요. 그러니까 BMJ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캠브리지 유니버시티 프레스도 여기 있고요. 뭐, 그러니까 훨씬 더 다양한 지금 세이지 퍼블리케이션, 세이지 같은 경우도 볼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스프링거도 굉장히 유명한 출판사고 굉장히 많은 의학 쪽 저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는 좀 다르죠. 그래서 훨씬 많은 지금 저널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다르냐면요. 이 뭐 다 제공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이게 그 하나 구독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 측에서 이런 그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구독하는데 거의 8억 원, 10억 원 이렇게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널마다 이 분야마다 조금 다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 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볼 수 있는 펀메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의학도서관은 닫고요. 백인제 기념 도서관으로만 설명을 드리자면, 자, 펀메드는 옛날에는 이렇게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요. 이 백인제 기념 도서관에서는 펀메드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의학도서관으로 좀 불가피하게 들어가서 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지금 최근부터는 이 펀메드가 제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펀메드를 한번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자, 지금 펀메드는 우리나라 국회 도서관 같은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의료 관련돼서는 거의 모든 데이터가 논문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한번 디멘시아라고 한번 쳐볼게요. 베스큘러 디멘시아로 쳐볼게요. 혈관성 치매라는 뜻이죠. 자, 베스큘러 디멘시아라고 치면 자, 지금 혈관성 치매와 관련된 논문이 예, 자그마치 16,872개나 검색이 됐습니다. 2편이나. 어마어마하죠. 국내보다 훨씬 많은 이 데이터베이스, 국외 데이터베이스는 많은 저널들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연도를 좁힐 수가 있어요. 지금 1915년부터 나온 저널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많은 저널들을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최근 10년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 이걸로 조절 가능하시고요. 최근 10년만 했더니 8,296편.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 베스큘러 디멘시아 쪽에서는 혈관성 치매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저널들이 논문들이 출판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펀메드도 무조건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유료로 볼 수 있는 게 있고요. 무료로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리라고 돼 있으면 여러분들 공짜로 볼 수 있고요.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간혹 유료로 봐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자, 어쨌든 제가 뭐 하나 눌러보겠습니다. 자, 예, 여기 병리학적으로 우리가 베스큘러 디멘시아에 대해서
살펴보는 리뷰 연구입니다. 리뷰 연구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의 논문들에 대한 경향을 이렇게 모아서 설명하는 것들, 그러니까 논문을 정리한 논문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뭐 베스큘러 디멘시아가 뭐냐, 어떻게 측정하냐, 진단은 어떠냐, 이 사람들의 위험 요인은 뭐냐, 결과적으로 어떻게 치료하냐, 뭐 이런 내용들이 아마 들어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원문을 보시려면 옆에 우측에 풀 텍스트 링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밑에 find 인제 플러스 100은 요거는 인제 100병원에서 검색이 가능한 건데 여러분들이 의학도서관 아이디가 없으면 안 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위에 RSPI에서 제공하는 풀 텍스트 에티클을 누릅니다. 누르면 네, 이렇게 논문이 원문을 볼 수 있는 페이지로 들어가시게 되고요. 뉴로 파마콜리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신경약학 쪽이네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뷰 PDF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짠, 예, 저널이 구독이 가능하죠. 놀랍죠? 여기 옆에 보시면 상단에 요게 이제 다운받기 누르시면 다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이렇게 논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쭉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상당히 중요한 거 보셨고요. 논문이나 이제 자료들을 어떻게 검색하느냐에 대한 것들이고, 사실 대학 등록금의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부분이 사실 학교에서는 이 도서관에서 구독하는 이 저널 구독료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차지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내시는 등록금의 거의 한 20%는 이걸로 나가지 않나 싶을 정도로 10%에서 20% 사이는요. 그러니까 이거 막 거의 뭐 한 DB당 거의 뭐 몇 억씩 하십니다. 이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록금 뽕을 뽑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까 보셨잖아요. 그 논문 한 편에 4,000원. 한 편 다운받으면 4,000원을 버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 꼬박꼬박 하루에 100편씩만 다운받으셔도 등록금은 예, 본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